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자, 오늘은 아마 18강이죠? 아마가 아니라 18강이에요. 18강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평면의 좌표라는 파트를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보세요. 122페이지에 평면의 좌표라는 파트를 설명해 주면서 거리 공식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루트 씌우는 거. 그 다음에 내분하고 외분도 선생님이 한번 유도를 해줬어요. 유도를 해주고 또 중점까지 같이 유도를 해줬고요. m 대 마이너스 n으로 내분한다를 외분이라고 생각하자고 했었고, 거기 관련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122페이지에서 혹시 유제 푸는 학생들 중에서 거기 유제가 조금 오타가 좀 났어요. 오타가 좀 났는데 누가 저걸 이렇게 놨는지를 9 플러스 16인데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따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124페이지 무게중심 하면서 선생님 무게중심의 개념까지 설명을 해줬고요. 그게 조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해줬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그 개념하기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 유제인데 예제 유제가 의외로 많아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예제하고 또 기출문제하고 연습문제도 좀 많이 덜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요번 강의에는 다는 못할 거예요. 다는 못하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파트 또 개념 설명하면서 같이 연결을 하면서 직선의 방정식까지 합쳐가지고 뭐 한 두세 강 합쳐서 선생님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인강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강의에서 우리 또 강의자 수가 좀 어느 정도 우리 학생들이 편리를 위해서 좀 강좌 수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회사에서 요구해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또 강하게 가고 안 되는 파트는 뭐 좀 우리 예를 들어 집합하고 명제 같은 경우는 사실 쉬운 개념이고 요새 우리가 그냥 책만 읽어도 되니까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좀 설렁설렁하다기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죠? 좀 느슨하게 가도 되는 파트는 좀 뒤로 붙이고 또 아예 어려운 파트는 뒤로 붙이고 우리가 중요한 파트부터 먼저 가고 싶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함수, 삼각함수 여기까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달달달달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또 이 EBS 교재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뭐냐면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기본에서 베이스 특히 문과 같은 경우 수능을 보는 올해 고3 아니면 뭐 재수생 학생들 같은 경우도 요걸로 수학 상하를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극한의 문제 그 다음에 수열의 문제, 다 삼각함수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뭐 내분, 외분 다 이용해 먹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현재 그 고3 학생들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선생님 저 함수 몰라요. 저 삼각함수 어떻게 계산해요? 이런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디테일한 문제. 상위권 학생들은 특히 수리 A형이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4문제 정도는 여기하고 많이 거의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저쪽 수열하고 극한을 잘 풀고 이 수학 상하에서 막히는 학생도 있는데 수학 상하를 처음부터 다시 하느니 어차피 우리 선생님하고 이 강좌 제가 봤을 때 한 달 정도면 또 뭐 많아봐야 2달 아니면 이거 뭐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지금 우리 학생 중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 게 아니라 뭐 거의 100%예요. 선생님 봐보니까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100%예요. 100%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배웠던 거 한번 리마인드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거리, 내분, 외분, 삼각형, 무게중심.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있는 개념 확인서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은 예제 유제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페이지는 122페이지고요. 우리 교재 저쪽서부터 풀이를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빔 프로젝션을 안 쓰고 있어요. 문제가 이제 좀 길고 수능 문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문장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는 빔을 쓰는데 우리 고1 정도 과정 요 정도 문제들은 뭐 선생님이 그냥 쓰면서 이해하는데 요새는 이제 트렌드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편하게 하고 싶으신지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문장 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수학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수학은 어려운 게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풀이하는 과정을 우리가 익숙하게 봐야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풀이를 정확하게 잘 보시고요. 자, 1번은 거리를 구하라 하는 문제인데 1번에 이렇게 나왔죠. 5,3하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두 점의 거리 공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 AB라고 해볼게요. AB 거리 공식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이렇게 빼도 되고 이렇게 어차피 제곱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뺐을 때 마이너스 1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얘는 바로 13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5대 12 대 13이에요. 선생님 한번 이 중학교 과정인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랬을 때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는 숫자가 3대 4대 5 이거잖아요. 3대 4대 5. 그러면 우리가 이거하고 비슷한 형태를 두 배를 곱해보세요. 6대 8대 10. 이 정도는 3대 4대 5를 외웠으면 6대 8대 10도 당연히 외워진 거예요. 이거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이 쓴 게 5대 12대 13 이거예요. 그럼 두 배 해보세요. 예를 들어 10대 24대 26 이런 형태. 요거는 워낙 많이 쓰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요거하고 요 두 개만 외워도 돼요. 3대 4대 5, 5대 12대 13 두 배 했다. 6대 8대 10, 10대 24대 26 요 정도만 시험에 나오고 요거보다 3배 그런 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나왔어. A가 3,4라고 주어지고요. B가 1,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3,4, 1,2.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점 P좌표를 구하라. 자, X축 위점 P좌표를 구하는데 3,4라는 점이고 얘가 1,2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1,2에 3,4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P가 X축 위 점이라고요. P 그러면 X,0 이렇게 해줘. 근데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다고 이렇게 된 문제예요. 문제 자체가 A가 3,4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1,인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좌표를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리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여기 루트에 x-1의 제곱 플러스 2,0이니까 2의 제곱수의 길이는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보세요.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x-1의 제곱, 2-0의 제곱이요. 그 다음에 x-3의 제곱, 그 다음에 4-y가 0이라서 여기가 0이라는 개념이에요. 요거 선생님 설명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자, 0-4의 제곱.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4는 x-3의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4의 제곱은 16 이렇게 간다고. 그럼 여기서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여기에 16 됐는데 여기에서 잘 보세요. 좀 오타가 나서 그런 거예요. x제곱 넘어가니까 4x가 되는 거예요. 4x 그 다음에 여기가 25예요. 25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넘어가니까 4x는 20이 돼서 x는 5가 되는 거예요. 5,0이에요. 선생님 의도 내가 여기까지 타이핑까지 한 건 아니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이런 거 잘 안 써봐도 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빼서 써볼게요. 이거 자 A가 6,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6,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가 1,1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P, 외분하는 점을 Q라 할 때 PQ의 중심이 M. 자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P예요. 내분이래요.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을 Q. 그 다음에 PQ의 중심을 구하라.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여기에다 집어넣은 이유를 한번 볼게요. 내분점을 물어봤어요. 내분점. 외분점을 물어봤어요. 외분점. 내분점, 외분점을 다 구해보고 중점까지도 한 방에 다 해봐라. 의미에서. 이 문제를 다 풀어버리면 우리 검정고시 문제는 쉬워버리고 이 내분점, 외분점은 수열, 극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수열, 극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많이 나올 테니까 보세요. 작년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살짝 이용해가지고 수열하고 또 이제 요 관계를 또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에 익숙해지려면 요런 문제들을 잘 이용해보세요. 자, 먼저 선생님이 이 A, B를 내분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거니까 A, B를 이렇게 쓰면 A를 먼저 쓰면 6,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1을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3대 2를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처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내분하는 점 P부터 써버리면 이렇게 쓸게요. 3 플러스 2, 3 플러스 1 크로스 3 크로스 2, 6에 12 플러스 12 자, 3 플러스 2 그대로 써요. 내분은 크로스 3, 1은 3 그 다음에 크로스 마이너스 2, 4, 8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는 5분의 15죠? 5분의 15니까 한 번 더 써보 5분의 15 한 번 더 써볼게요. 5분의 15, 5분의 마이너스 5, 5분의 마이너스 5 그러면 얘는 3,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Q 한번 쓸게요. Q 한번 쓰면 Q 한번 썼을 때는 얘는 3 마이너스 2 이렇게 뽑아요. 그 다음에 크로스예요. 크로스 3 그 다음에 크로스 2, 6에 12가 마이너스 10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 쓰고 크로스 3, 1은 3 3, 1은 3 빼기예요. 빼기 크로스 마이너스 2, 4, 8 마이너스 8이에요. 빼기니까 플러스 8 되는 거예요. 플러스 8 그럼 얘는 1분의 마이너스 9 1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9 쓸게요. 바로 얘는 1분의니까 1분의 어떻게 되냐면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중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3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나왔으니까 PQ의 중점 M이라고 해볼게요. M은 2분의 A 플러스 B니까 3 마이너스 9 3 마이너스 9 다시 2분의 11 플러스 마이너스 11이니까 11 마이너스 10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보이나요? 괜찮아요? 여기 이거 때문에 안 막히나요? 보이나요? 예.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5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이 3번 문제를 하나를 풀어버리면 우리 개념은 모두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학생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에서 무게중심 문제 선생님 이걸 무게중심 문제 이렇게 했는데 이 4번에서 지금 여기는 개념학인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은 문제를 선생님 실어놨어요. 지금 삼각형 ABC에서 무게중심이 2,9 나머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것도 기출문제거든요. 자, 볼게요. A, B,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2,3 꼭 굳이 좌표 없이 써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무게중심 G가 여기에서 2,5일 때 2,1일 때 꼭지점 C 좌표 꼭지점 C를 우리가 XY 이렇게 잡을게요. 이 문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뭐 때문에 틀리냐면 이 G를 여기 이 꼭지 문제를 잘 안 읽어서 얘를 이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를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무게중심 그라비티 공식 한번 써볼게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고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 이 그라비티 공식이란 말이에요. 저기 무게중심 공식.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그대로 써볼게요.
이 문제 G라는 것은 3분의 보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X. 3분의 1, Y, 3, 4, Y. 이게 뭐라고? 이게 2,5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X는 2가 돼버리고, 3분의 7 플러스 Y는 5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X는 6 플러스 3이 되고, Y는 15 마이너스 7이 되니까 X는 9가 되고, Y는 8이 돼버리네. X 9, Y 8. 그러면 우리 답을 보니까 X 9, Y 8인데, 요게 C좌표라는 거예요. 요게 9하고 8이 된다는 거예요. 요게 9하고 8.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하고 요거를 문제 속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제 파푸스 정리를 설명을 조금 안 해줬어요. 근데 파푸스 정리라는 거는 왜 안 해줬냐면 이걸 바로 하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너무 힘들으니까 무게중심까지만 선생님이 해줬던 거예요. 근데 파푸스 정리가 개념에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이걸 개념을 해주겠는데 이 파푸스 정리는 선생님 뒤에 페이지에 아마 문제를 실어놨는데 이 뒤에 페이지에서 아마 저기 삼각함수하고 연결되는 파트에서 선생님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파푸스 정리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124페이지의 문제도 되지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삼각함수에서 우리 삼각함수 저기 잠깐만요. 페이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31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학생 여러분들. 314페이지에서 그 20번 문제, 314페이지 20번 문제도 요것도 파푸스 정리예요. 그러면 사실 요 문제는 선생님이 요 정도는 검정고시는 이 예제 정도, 이 유제 정도, 개념 확인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20번 정도 문제는 선생님이 우리들이 고3 수능 스타일들 이 문제를 위해서 넣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옛날 기출문제예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나도 이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비슷한 형태는 지금 각 학교 교과서에는 다 실려 있는 거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푸스 정리하고 연기하라고 선생님이 저 문제를 했어요. 그러면 파푸스 정리를 간단히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줘버리고 요 5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이 파푸스 정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를 중점, 이거를 뭐 학교 교과서에는 중점 정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게 파푸스 정리예요. 자, 이 삼각형이 이렇게 중점으로 연결됐을 때 얘의 제곱 플러스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에 이 BM이나 MC나 똑같은 거니까 요게 AM의 제곱, BM의 제곱하고 뭐 CM이나 똑같은 거니까 요게 M이에요. 학생 여러분들 요게 M. 요거와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게 파푸스 정리야. 이거 증명하는 건 좌표상에서 증명해 줄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만 외워두셔도 돼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5번을 예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해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6이라고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라고 주어지고 여기가 8이라고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를 중점 M이라고 했어요. 중점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4가 될 거 아니에요. 4. 그랬을 때 AM의 길이를 구하라. 이때 A, 우리 B,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AB의 제곱, AB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6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4의 제곱은 우리가 구하라는 게 문제를 보세요. AM의 길이를 구하니까 2배의 AM의 제곱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8의 제곱이 아니라 4의 제곱이에요.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한번 계산하면 6의 제곱 플러스 풀어볼게요. 4의 제곱은 2의 AM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36, 4, 4, 16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16, 2니까 32, 2의 AM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36, 여기가 20이 돼버리겠네요. 36에서 31을 빼니까 20이 되고 여기가 그렇죠. 4 플러스 6이니까 20이 되고 여기가 2의 AM의 제곱이 되니까 10은 AM의 제곱이 되니까 AM이라는 길이는 루트 10이 돼버려서 이렇게 AM은 루트 10 구해지겠네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파푸스 정리를 한번 하고 이 파푸스 정리는 공식 정도만 확인해 줘도 돼요. 그러면 검정고시는 이 정도 문제고 이제 수능하고 연결되는 거는 요거를 중간 과정에서 써야 되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원하고 연결되는 문제, 원하고 극한하고 로그하고 연결되는 문제에서 이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125페이지서부터 저쪽서부터 선생님이 문제 풀기를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선생님하고 개념 확인 문제를 했는데 내가 직선이 방정식이라는 파트, 그 다음에 먼저 평면 좌표죠. 평면 좌표는 개념 확인 문제도 좀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형태도 선생님이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중요하고 우리가 대학 잘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조금 힘든 문제도 막 같이 주었어요. 자, 먼저 이렇게 가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자, A라는 점이 5,0이고 B라는 점이 0,6이고 C라는 점이 마이너스 2,0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에서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P좌표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예요. 자, 선생님이 이거 한번 좌표상에서 한번 대충 나타내 볼까요? 좌표상에서 A는 5,0이에요. 5,0. B는 0,0이에요. B 0,6이요. C는 마이너스 2,0이에요. 이건 문제 너무 쉽다. 문제 좀 더 어렵게 만들 걸 그랬다.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색 좀 쓸게요. 학생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한 여기다 내릴 거 그랬다. 어떤 임의값이 이 P라는 점이 좌표가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P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이 바깥에 있었을 때 이건 대학교 증명 문제가 돼요. 이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인데 이 안에 당연히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바깥에 있어버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대학교 증명 문제가 되니까 필요 없고 이 안이 내부예요. 임의점이 P예요. 그러면 P를 우리가 모르니까 XY로 잡은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AP의 제곱, BP의 제곱. 자,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하고 플러스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해야 돼요. 우리 해답풀이처럼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랬냐면 저번 시간에 이랬을 때는 AP의 제곱, BP의 CP의 최소가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무게중심 공식 바로 써볼게요. 자, 3분의 X는 1이에요. 0, 마이너스 2, 5. 그 다음에 3분의 Y, 0, 0, 6이에요. 6 바로 써버릴게요. 얘는 얼마? 3분의 3이니까 1이고 얘는 2. 1,2. 답 1,2 맞죠? 문제는 이렇게 풀으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 중에서 공무원 수학을 또 선생님하고 EBS 공무원을 또 듣게 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원칙으로 따지자고 하면 선생님 말이 뭐냐면 AP의 길이 요거의 제곱이라면 먼저 원리로 이거 답은 이렇게 먼저 찍어 놓고 답은 구해 놓고 원리로 하면 AP 길이를 구해 볼게요. 임의값이니까 XY니까 X-5의 제곱 플러스 Y는 Y-0의 제곱이니까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제곱을 붙이니까 AP의 제곱은 X-5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 두 개, 세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세 개를 해서 AP의 제곱 다 해서 선생님 이건 잠깐 해답 좀 봐볼게요. 해답을 다 봐서 계산을 했더니 얘가 3의 X-1의 제곱 플러스 3의 Y-2의 제곱 있고 여기가 50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얘가 실수의 영역이니까 얘가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0 만들고 얘도 0 만들어서 최소값은 50, 그러니까 제곱이 최소값 50이다 하고 그때 좌표는 1,2다 이렇게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면 우리 학생 여러분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공무원 수학 얘기한 건 뭐냐면 공무원 수학은 빨리 풀어야 돼요. 제한된 시간에. 근데 문제가 검정고시보다 어려워요. 문제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검정고시 20문제인데 거기에서도 한 4문제 정도는 우리 조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선생님이 내준 거는 뭐냐면 원칙으로도 우리 해답으로도 이해를 해야 될 이거 다 더해서 나왔던 거야.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빨리 풀어낼 수 있다. 만약 이거 몰라버리면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 자, 요거의 제곱은 무게중심이다. 요것만 이해해도 괜찮은 거예요. 요 문제.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2번 문제도 지금 1번하고 2번 예제 문제들이 만만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2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2번은 뭐냐면 이건 좌표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A가 1,2예요. A라는 점이 1,2가 있고 B라는 점은 4,1이에요. B라는 점은 4,1이에요. X축이 2점, P에 대해서 AP, BP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P, BP 이렇게 되는 P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 AP하고 BP의 최소값 BP, 그러니까 길이 AP하고 B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문제고 이거는 검정고시에서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오고 하긴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만 어차피 준비할 거 조금만 더 준비해서 국공무원도 같이 한번 붙어 놓으세요. 붙어 놓다가 쉬다가 회사 뭐 가기 싫고 그러면 공무원에도 괜찮잖아요. 대학 들어가서 한 2, 3년은 연기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AP, BP 최소값을 물어봤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길이는 최소값이 가했으니까 이 BP 길이는 선생님이 이렇게 대칭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칭을 이렇게 해보면 얘를 B'이라고 했을 때 각도하고 이게 길이가 같다고 했을게요. 그러면 이 직선상에서의 길이는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보세요. AP 길이하고 B' 길이하고도 어떻게 보면 얘는 AP 길이하고 B'의 P 길이하고도 같은 길이에요. 보세요. 대칭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가느니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잖아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우는 워프 개념 이거 아니니까 여기서의 최단 거리는 직선 거리잖아. 그럼 직선 거리로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직선 거리로 직선이 선생님이 좀 반듯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차라리 이 길이하고 차라리 얘의 길이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이렇게 같아버리면 이 직선 길이가 최단 길이가 되잖아요. 얘를 어떻게 돼? 옆으로 이렇게 하느니 그냥 직선을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원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느니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최단 거리를 하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대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을. 그러면 요 AP 요 길이에서 요 길이나 요 길이에서 요 길이 이렇게 연결한 거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게 진짜 최단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길이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 대칭 값은 보세요. B'은 4는 그대로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이 X축 대칭 시키면. 그러면 이 최소값은 AP 플러스 BP 최소값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A의 B' 길이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공식 쓸게요. 루트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1 마이너스 3에 아니면 4 마이너스 1에 그러면 4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보세요. 3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때 9 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계산해도 괜찮아요. 3의 제곱이 2개가 있잖아요. 3의 제곱이 2개가 있으니까 3은 나오고 그 다음에 루트 2, 3루트 2로 바로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할 때 많이 써먹어요. 3의 제곱
이게 3이 아니라 나중에 9의 제곱 이렇게 되면 81, 11의 제곱, 121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바로 제곱하지 말고 3의 제곱을 두 개니까 3의 제곱이 2 하고 제곱은 나오니까 3, 그 다음에 루트 2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온 김에 직선이방 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좌표로도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 좌표로도 한번 볼게요. 좌표는 뭐냐면 이렇게 좌표를 보는 거예요. 이 가끔가다 이거 통과할 때 최단거리가 되게 하는 요 뭐냐면 요 P좌표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만들어 볼게요. 이 문제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이 직선이방 정식을 어느 정도 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이방 정식 뒤에 바로 배우겠지만 이 최단거리 AP, BP가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P 플러스 BP가 길이가 최소가 되는 P의 좌표는 선생님 문제 만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과 학생들은 벡터 방정식에서 엄청나게 이 개념으로 그대로 풀어야 될 거예요. 문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P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의 직선이 방정식이에요. 직선이 방정식이 X축과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1,2 그 다음에 4,-1이 직선이 방정식. 선생님 직선이 방정식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 그냥 한번 해보고 갈게요. y-y1은 x2-x1 4-y2-1 -1-2에 x-x1 y-2는 3분의 -3이니까 -1에 x-1 y는 -x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y는 -x 플러스 3이에요. 그랬을 때 y가 0이 되잖아요. y가 0이니까 y0이니까 x는 3 3,0 P좌표는 3,0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개념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확인한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요거 126페이지에 선분 AB 길이는 요 문제는 많이 했으니까 요거는 건너뛰고 2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번 똑같은 문제인데 다시 한번 이거 너무 똑같은 문제 그대로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하네. 자, 유제 1번하고 유제 2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풀이 스타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똑같은 문제니까 선생님이 1번하고 2번 유제는 좀 건너뛸게요. 우리 학생들한테 맡겨보고 그 다음에 예제 3번하고 예제 4번도 선생님이 풀었던 저 앞에 있던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3번 AB를 내분한 점, 외분한 점, PQ의 길이 공식을 구하라. 똑같은 거고 4번도 보세요. 꼭지점으로 하는 ABC가 있다. 세 변의 중점을 DEP를 했을 DEP의 무게중심. 자, 예제 4번은 선생님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지금이 아마 선생님 보통 이 수업 시간을 한 45분에서 50분 정도로 해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인강을 봐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 보면 50분이 넘어가니까 학생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한 40분 정도 했죠, 선생님? 한 30분 정도 했나요? 한 30분 정도, 35분 정도 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중간에 30분 정도에서 집중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클릭하고 잠깐만 물 한 모금 먹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인강은 좋은 점이 스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스탑을 했다가 우리 학생들이 또 와서 또 다시 하고 선생님하고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되면 아주 집중력 있게 되는데 이게 선생님이 해보니까 옛날 강남정일학원에서도 인강을 찍었을 때 선생님이 한 50분 초과해서 55분 1시간을 가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겨워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밑턴에 클릭해서. 그래서 선생님 대부분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조금 이렇게 해주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4번을 하나 볼게요. 이 4번에서는 예제 4번이에요. 우리가 페이지 127에 예제 4번인데 요 문제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A가 2,6이고 B가 -4,0이고 C가 8,-2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에서 세 변의 중심을 DEF를 했을 때 DEF의 G좌표를 구해라.
요거는 좌표 없이 구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삼각형을 A, B, C 이렇게 쓰고 A, B, C 쓰고 그 다음에 A가 그냥 2,6이라고 잡아도 돼요. 이거 XY 좌표 안 써도 돼요. 가끔 가다가. 우리 학생들이 이 XY 좌표 없이 막 이렇게 하더라도 편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0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 다음에 얘가 8,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에서 DEF라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점이 D, 여기 중점이 E, 여기 중점이 F 이렇게 됐을 때 이 DEF 삼각형의 다시 그라비티 무게중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요거는 설명이 필요해요. 이 설명이 뭐가 필요하냐면 얘의 중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 D의 중점을 한번 구했을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D 중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D 중점은 얘와 얘의 중점이니까 2분의 2 마이너스 4가 되고 2분의 6 더하기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여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색은 마이너스 2,3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또 구하고 여기 또 구하고 여기 또 구하고 그러면 여기 3개 또 구한 다음에 다시 무게중심을 또 구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산수 때문에 죽어나. 산수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풀이에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놨나? 4번을 이거 노가다 작업 시켜가지고 내가 이거 같이 다 구해놨어요. 선생님 교재에서는 D, E, F를 구해가지고 다시 무게중심을 하는데 이렇게 풀면 우리 풀이처럼 풀면 우리 학생 나가려. 이렇게 풀지 마. 이렇게 풀면 안 돼. 선생님 풀이는 그렇게 풀어놨잖아. 이건 책이니까. 그러니까 책은 물론 나도 그렇게 하지만 막 하다 보면 선생님도 하고 또 선생님 보조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 언제 혼자 선생님 다 풀어요. 이거 하고 같이 피드백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근데 이렇게 풀지 말고 이 삼각형 붉은색의 무게중심은 얘의 무게중심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그라비티를 바로 구해볼게요. 3분의 2, 마이너스 8 2, 마이너스 4,8 3분의 y는 6, 0, 마이너스 6 플러스 0, 마이너스. 자 보세요. 그러면 얘는 3분의 6이 되고 얘는 3분의 4가 되니까 얘는 2,3분의 4 어떻게 해요? 2,3분의 4 다 똑같죠? 똑같잖아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풀으라고. 선생님 강의 좀 들으라고. 그러면 우리 삼각형에서 그래도 이 중점은 그나마 나. 중점이 아니라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중점이 아니라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여기를 3대2로 내분, 이렇게 3대2로 내분, 다시 3대2로 내분, 다시 3대2로 내분. 그래서 새로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얘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가 3대2, 여기가 3대2, 다시 여기가 3대2. 똑같아요. 그래도 똑같은 거야. 그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안 돼. 바로 그냥의 얘의 무게중심이나 요 중점들, 이 붉은색의 무게중심이나 3대1로 내분한 이 주황색의 무게중심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한 방으로 끝내버려요. 더 이상 문제는 안 나와요.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여기는 1대2로 내분하고 여기는 중점으로 내분하고 여기는 뭐 4대3으로 내분하고 하고 이런 완전히 다른 디퍼런트한 삼각형의 형태는 그거는 문제는 안 나오고 그 문제 나오면 학생들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형태 이 127번 문제 같은 거 요거하고 아까 저런 거는 공무원 수학에서도 바로 나오면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 10초 안에 바로 끝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면 10초에서 15초면 끝낸다고 이렇게 끝내버리라고. 그래서 검정고시 시험 같은 경우도 우리 선생님하고 강의를 들었을 때는 10분에서 15분이면 선생님 봤을 때 거의 다 끝날 것 같은데 나중에 뭐 기출문제 문제풀이에서 또 강의를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하고 무게중심 좌표 예제 4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우리 예제 3번, 예제, 유제 3, 4번, 예제 5, 6번, 128페이지, 129도 한번 가볼게요. 자,
자, 128에서 129번은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우리가 수학하라는 영역 쪽인데 여기 아주 잘 잡고 가야 돼요. 여기는 이제 여기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주 골치 아파지는 과정이에요. 3번 같은 경우는 3-4로 외분하는 점의 Q좌표를 구하라 하는 유제가 나왔어요. A라는 점은 마이너스 3,4가 있고 B라는 점은 5,-2가 있는데 A, B를 몇 대 몇으로 하냐면 3-4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이게 내분이 아니라 외분이에요. 외분하는 점이에요. 외분 점의 Q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A, B니까 A, B를 마이너스 3, 4를 먼저 써요. 선생님이 여기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나와서 싫어할 것 같아서 이걸 유제해 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풀어주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5,-1을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3-4로 외분이에요. 내분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자 3-4 이렇게 했어요. 3, 5, 15. 그 다음에 빼기예요. 4, 3, 12. 마이너스 12니까 플러스 12. 다시 3-4 써요. 3, 2,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4, 16. 마이너스 16. 자, 봅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분의 27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7이 되고 22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7에 2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우리 출판사 사장님께서 우리 여기 공간 활용하고 밑에 해답 쓰라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더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밑에 이 공간에다가 충분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거리가 4일 때 문제 나왔는데 이제 거리가 3일 때 이건 뭐 아까하고도 같이 했는데 유제 한번 4번 가볼까요? 유제 한번 4번 볼게요. 유제 4번에 A는 A,2가 달고 B는 1,-A인데 이 두 A, B 사이 거리가 3일 때 양수 A 값이에요. 우리 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양수란 말이 나왔어요. 자, 루트에 A, B 거리를 구할게요. A, B 길이 1-A 1-A 써도 되고 A-1에 제곱해도 돼요. 어차피 제곱이 되니까. 그 다음에 2-2 선생님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2 플러스 A 2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됐더니 거리가 이게 3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양번 한번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A-1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 있고 제곱해서 9 이렇게 돼야 돼. 이거 그냥 없애는 학생들 의외로 꽤 많다고.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돼서 여기 9 이렇게 되니까 2A의 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여기가 5니까 마이너스 4가 0이 이렇게 되겠네요. 2로 나눌게요.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되니까 1, 2.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니까 A는 1이 되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객관식이었을 경우 뭐 요거를 두 개를 합쳐라 하는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주관식이었을 경우 우리 A를 안 읽은 학생들은 여기 마이너스 2도 구할 때가 이렇게 마이너스 2도 이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푸는 때는 조심하라고. 양수 A를 구하라니까 양수 1번을 구하는 거야. 이게 가끔가다 검정고시 문제에서도 양수, 음수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 구해놓고 마지막에서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학생이 음수 구할 때 있는데 음수 하면 마이너스 2 구해야 돼요. 구하는데 이거를 구분을 안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번 우리 여기 좀 한번 보고 가볼게요. 선생님 129페이지 요거하고 요거를 좀 안 풀었어요. 자, 129번 문제는 무게중심이 좌표, 뭐 선생님이 처음에 유도했던 거고 6번 예제 6번도 똑같은 거예요. 예제 6번하고 뒤하고 있는 중점하고 130페이지 문제까지도 한번 130페이지 문제도 봐봐요.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의 좌표 똑같은 문제예요. 선생님이 일부러 연습만이 하라고 실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제 6번도 볼게요. 3대1로 내분한 점 P, 외분한 점을 Q, PQ의 중점. 아까 개념 확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130까지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배웠던 것서부터 122서부터 봤었을 때 X축 위 점이 잡혀. 우리 교재를 한번 봐요. 122페이지. X축 위 점이 잡혀. X축 위 점이니까. 자, 보세요. XY축이었을 때 X축 위라면 얘는 X니까 X,0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Y좌표는 보세요. 0,Y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에서 거리가 같았을 때를 이용하는 문제들 나왔죠. 그 다음에 내분하고 외분 구하고 중점 구하는 거. 그 다음에 123 개념하기 문제. 124페이지는 파푸수 정리 문제. 그 다음에 무게중심 공식 이용하는 거 했고요. 125페이지에서 1번은 어떻게 되냐면, 자,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은 무게중심이다 해서 그냥 선생님이 바로 프리패스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최소값 문제. 대칭 개념이 했던 거예요. 오늘 했던 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126 했을 때 최소값 구했던 거 반복, 똑같은 문제니까 반복했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서 무게중심 문제였을 때, 무게중심이 아니라, 다시 중점의 무게중심 형태,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다 해서 원상태를 그냥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다시 중점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128페이지 문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외분하는 거, 마이너스 나오는 거 한번 해줬고, 4번에서 거리가 3이었을 때 양수, 음수 구분하는 문제 했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무게중심 좌표는 그 공식 유도하는 과정성에서 선생님이 개념할 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도 똑같은 문제니까 130페이지까지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과정을 했고, 다음 과정에서 이제 19강이겠죠? 선생님이 13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